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 오늘 그 할 리뷰 할 거고요. 이게 2주 연속 방송이 됐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2편을 계속 방송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꼬꼬무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카페에 올라와 있는데 그건 주플릭스에서 오싹오싹 시간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이 좀 방대해요. 이 사건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집중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보연 경위, 경기 북부경찰청 미제팀입니다. 사건 수사하신 분인가 본데요. 진짜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죠. 자주 와봤나봐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주민들하고도 엄청 친해졌어요. 경기도 가평군의 102번 군도 여기서 3년째 뭔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면 울컥울컥하죠. 저도 한 가정의 한 사람이니까요. 젊은 나이에 아이들이 아빠를 잃었어요. 그 어린애들이 이 길을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분노스럽죠. 여기가 항공대 군인 아파트로 이어진대요. 그 길의 중간 지점인 이곳에서 지난 2001년 12월 11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밤 11시 39분,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쓰러져 있던 남자가 발견됐어. 얼굴과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도로부터 인도에 걸쳐 누워 있었어요. 발견 당시에는 숨진 상태였고, 신고하면서 경찰 와서 소지품 확인하니까 맹호 부대로 알려진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보병여단에서 보급관으로 근무하던 34살 염순덕 상사입니다. 상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으니까, 그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상사들 보면은 엄청 아저씨 같았는데 군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 햇빛 오래 쬐고 밖에서 힘든 일 하고 그러니까 빨리 노화가 오는 것 같아. 생각보다 안 늙었어, 군인들. 요렇게. 왜 이런 한적한 곳에 쓰러져 있었을까? 죽이고 버린 건가? 이분입니다. 염순덕 상사. 맹호부대 헌병대에서도 현장에 왔습니다. 그 당시 사진이고. 염순덕 상사가 교통사고 뺑소니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상당히 주장이 많았어요. 교통사고요? 피해자 사체가 도로의 거의 3분의 2 지점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사고 치고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너무 똑바로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범행 도구는 대추나무 몽둥이. 다음날 이걸 찾았구나. 그러면서 교통사고 아닌 것 같다.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쥐기 힘든 크기입니다. 두께 말하는 것 같아요. 직경 9cm, 길이 50cm 넘었고, 염상사 얼굴에 상처와 일치한다. 흉기다 이게. 피도 묻어 있고요. 이분의 손상은 함몰 분쇄골절이 의심됩니다. 머리뼈가 그냥 골절이 온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폭삭 주저하는 형태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고 그 힘이 반대쪽까지 전달됐어요. 이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격이 가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내리쳤나 보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나 봐요. 술에 좀 취해 있었대요. 취기 때문인지 공격당할 당시 방어도 못했던 것 같다. 염순덕 상사가 남기고 떠난 가족들은 17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을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을까 찾아갔네요. 아내가 박선주 씨.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한 가장을 파탄냈고 아빠 없는 아이들로 키우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그랬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이분 엄청 고생했겠다. 남편이 34살인데 애들도 있고, 그럼 이 여자분은 더 어릴 것 같거든요. 거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나이인데, 하루아침에 가장이 사라져가지고 애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엄청 고생했겠네. 이제 와서 그 범인들 벌 주면 아이들 아빠가 살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만 알고 싶다 이런 건가? 애가 6살, 3살이었구나. 결혼을 일찍 하셨나 보네요. 한 27이나 한 그쯤. 가을 동화 드라마 유행이었고.
그래서 울고 있는데 두꺼비집을 확 내리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울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드라마를 보고 우냐. 아, 남편이 그 사람 생각하면 결혼해서 보통 4, 50년 살게 된다면 그만큼을 7년 동안 다 해주고 가신 거예요, 저한테. 남편이 자상했다. 책임감 강하고. 염상사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요. 생생하게 기억나죠? 냉동식품 사와서 애들 치킨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다가 넣어놨고요. 회식이 있다고 옷 갈아입고 다시 나갔어. 군복 입지 않고 가는 거죠, 회식을. 근데 남편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갔어요. 그래서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맹호부대 회식이었고요. 5명이서 불고기에 소주 10병 마셨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갔고 2차에서는 술을 안 마셨대요. 음료수 마셨대요. 그리고 밤 9시에 헤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은 포병여단 수송관 홍준희.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저녁 때, 그날 죽은 저녁 때 홍준희가 거기 회식 참석 인원도 아닌데 뭐하러 거길 갔을까? 홍준희를 의심하는 건가? 뭔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염순덕이를 찾아갔고 왜 술 먹고 홍준희가 그러면 사건 당일에 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날 회식은 본부부대 사무실 인원만 참가하는 자리라 차량관리 담당인 수송관 홍준희가 참석할 이유는 없었다. 부르지도 않았고 홍준희와 단둘이 남은 염상사는 회식했던 현리 중심가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다. 2차로 술 마시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포병여단 군인들하고 500 기무대 군인들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한 잔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이동한 게 현리 시내에 있는 닉스 앤 녹스 주점이에요. 당시 포병여단의 주임원사인 전맹길 씨인데 이분이 염상사가 기무부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기무부대가 맹호부대에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주 임무는 정보활동이죠. 좌익사상 가진 애들 그런 거 색출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 임무예요. 군대 내의 국정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 그렇다고 보면 되죠. 기무부대원들이랑 갑자기 술을 마셨는데 술값 25만원 나왔습니다. 몇 명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거 염상사가 계산했어요. 이상하네 약간. 염상사가 2차까지 하고 나와서 기무부대 사람들, 친하지도 않은 부대 사람들 만났어. 혼자서 기무부대 사람들이랑 다른 술집에 갔는데 그러면 보통 염상사는 안 내는 게 맞잖아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 그룹이 아닌 혼자에게 이걸 계산하게 만든다고? 염상사가 다 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밤 10시 59분, 숨진 채 발견되기 40분 전, 평소와 다른 조금 특별한 술자리를 끝내고 혼자 주점을 나섰다. 보통 걸음으로 걸을 경우에 술 마신 장소부터 20분 걸리는 지점에서 사망한 겁니다. 집이 500m 앞이었어요. 지난 2001년 당시 군과 경찰 합동으로 염상사의 죽음을 수사했습니다. 목격자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일단 제보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사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군에 대해 잘 몰랐고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경찰이랑 어쨌든 군인이니까 신분이 군대에서도 조사를 나오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사건을 대하는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좀 서로 협조하기 어려웠겠네. 헌병 수사관. 범인 잡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검거를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체됐거든요. 그게 아쉬워요. 미제됐습니다. 그리고 김보연 형사가 맨 처음에 나왔던 분이죠. 혼자서 수사를 계속했나? 이게 2001년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증거물입니다. 태완이법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염상사 사건을 다시 검토한 김보연 형사는 사건 상자 안에서 생각지 못한 단서를 찾아요. 사건 발생하고 이틀 후죠. 사건 수사본부가 설치됐던 하면 파출소에 불상의 사람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군대 내부에 있는 사람 소행이다 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밝히지도 않고 끊었어. 지 할 말만 하고. 그 남자는 목격자인 거냐? 범인은 군 내부에 있다는 짧은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남자가 경찰서를 직접 찾아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자기가 목격자인 걸 밝히는 게 좀 부담되지 않을까. 2001년 당시 사건 수사본부에서 손으로 그려 작성한 약도를 보면은 그날 밤 염순덕 상사는 주점 닉스앤녹스에서 마지막으로 술 먹고 이 경로로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당시 염상사와 가족이 살던 군인 아파트인데 집에 거의 다 온 지점에서 살해됐다. 사건 다음날 경찰이 범행 도구인 대추나무 몽둥이를 찾은 위치가 바로 신학교 아래. 당시 가물어서 물이 흐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범인은 이 지점에서 염순덕 상사를 살해하고 하천을 가로질러 범행 도구를 이곳에 버린 걸로 추정이 된다. 제보 전화부터 확인하기로 했어요.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찰은 그와 대화 도중 들리는 희미한 소리를 포착했고 이게 공중전화에서 동전 떨어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통화를 역추적해보니까 포천의 한 쉼터 공중전화래요. 여기 군부대가 천지에 있어요. 율길리도 있고 봉수리 쪽에도 있고 여기 군인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경기도 가평인데 여기가. 처음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왔던 포천 지역도 군부대가 많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군대 내에 범인이 있다며 제보를 해온 이는 혹시 군인이진 않을까? 그러니까 신분을 드러낼 수 없겠죠. 군대가 좀 아무래도 폐쇄적인 조직이고 여기서 누군가 내부자라도 나타나면은 찍어내기 바쁘거든. 꼬리 자르기 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유족이 이제 현상금 걸고 이 제보자 찾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염상사의 아내 박선주 씨는 이 제보자의 말이 사실 같다고 생각해요. 군인하고 술을 먹었는데 군인하고 문제가 있었겠죠. 경찰이 그때 당시에 마지막 술자리에 있던 사람이 범인 같다고도 말을 했었고요. 이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안 버렸어요. 그 기무부대 사람들이 3명이 있었군요. 명단을 갖고 있네요. 남편이 술 마시는 일이 거의 없어서 1년에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술자리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뭐 자기네 부대 사람들이랑 회식은 이해할 수 있어. 뭐 2차 노래방 가서도 술은 안 마셨다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다른 부대 사람들 별로 안 친하단 말이에요. 파견을 나온 사람들이니까 얼굴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뭐 부대에 출근했다가 그냥 보이면 인사하고 정도겠지. 그 사람들이랑 술을 먹었어요. 근데 약속된 자리도 아닌데. 군인들을 감찰하는 위치의 기무부대원들은 누구에게나 껄끄러운 존재인데 염순덕 상사는 이 사람들과 1시간 발양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뜰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월급의 10분의 1이 넘는 술값을 한 방에 계산했어요. 그리고 40분 뒤에 죽은 겁니다. 퍽치기가 의심됐지만 주머니에 현금 16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아니야. 범인이 진짜 그 술자리에 있던 기무부대 사람 중 하나라면은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야 된다. 동기가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그 홍준이는 왜 사라지는 거야, 이야기가. 유성호 교수.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걸로 봐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거나 아니면 원한이 있어서 살해 의도로 얼굴을 때리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안면부를 때렸다는 것은 언쟁이나 감정이 있을 경우에 얼굴을 집중적으로 얼굴뼈가 골절될 정도로 가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을 집중적으로 때린 게 뭐지? 왼손잡이인가? 아무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둘러야 되거든요. 원한 범죄인 게 또 다른 흔적이 말해주고 있다. 범행 도구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표창원 씨의 오랜 친구죠. 우리 천만 배우. 뭐 거의 연예인이야 이제. 권희룡 후로하일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다른 범죄들의 공격 형태나 도구들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은 분노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둔기를 사용해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높거든요. 자, 술자리에 3명이 있었죠, 군인. 맹호부대를 감찰하는 500 기무부대 소속 이중사, 마중사, 그리고 염상사와 같은 포병여단에서 차를 관리하는 수송관 홍준이. 염상사를 살해할 만큼 원한을 품은 이가 과연 이들 중에 있을까? 구도가 좀 희한합니다. 염상사, 그 다음에 홍준이, 그 다음에 기무부대.
2명이겠죠, 기무부대 사람들은. 자, 염상사는 기무부대 사람들이랑 안 친해요. 홍준이랑은 알고 지낼 수 있죠. 같은 부대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근데 이 홍준이라는 인간은 염상사 회식 자리에 끼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찾아와서 같이 있었고 나가다가 기무부대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이 술자리를 했다는 게 참 희한하죠. 마치 이게 홍준이가 기무부대 사람들 둘을 끌어들인 것 같아. 염상사를 혼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기 위해. 그러면 이 기무부대랑 홍준이의 관계를 파봐야 된다.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염순덕 상사 부사관 동기. 홍준이 수송관하고 문제 때문에 염상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 갈등 있네. 업무 때문이 아니라요, 인간관계가 힘든 거였어요. 홍준이하고 문제가 많이 얽혀있나봐요.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나서 염상사가 전역한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저한테. 일 그만둔다는 건가? 못해먹겠다고? 그런 안 좋은 관계의 사람이랑 사고 당일 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것도 홍준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는 거야. 자, 전맹길 주임원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기름을 빼돌렸대나? 누가요? 홍준이가, 그 새끼. 그거를 염순덕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살해당하기 얼마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홍준이가 차량관리 담당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차에 넣을 휘발유를 빼돌려서 팔았나봐. 사병이 염순덕 상사에게 얘기했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홍준이랑 사이가 나빠진 거다. 그러면 충분하네요, 이게 지금 갈등이. 부대 내 물품을 빼돌렸잖아. 그럼 이거는 징계가 좀 세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홍준이의 앞으로 군인으로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확실히 원한이 가질만 해. 지금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술자리에 있던 3명 중에 염순덕 상사를 죽일 만한 동기가 있다면은 홍준이밖에 없다. 자, 근데 행적수사가 당시에 초점이었는데 당시에 4명이 정확하게 본인들이 같이 현리 시내에 있는 희망당구장에서 당구 쳤다는 정확한 알리바이를 진술해요. 아직 그 당구장이 있고요. 홍준이는 염상사랑 술자리 가지고 여기서 당구를 쳤대. 그거를 부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당구장에 있던 또 다른 손님이 증언해줬나봐. 마지막 술자리에는 홍준이와 기무부대원 2명만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홀에서 기다리던 한 남자, 그는 군납 일을 하는 이사장. 와,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네. 그러면 기무부대랑 홍준이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네. 알리바이가 존재하잖아. 사건 당일 이사장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술자리 뒤 염상사만 집으로 가고 자신과 3명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기무부대원도 이사장과 같은 진술을 했고요. 이제 유력 용의자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염상사가 사람은 참 좋아요. 염상사랑 있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하고도 많이 어울리고 누구한테 원한 살만한 뭐 그런 양반이 아니요. 자,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순덕이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놀랐죠. 맞아, 죽었다고 그래서 다들 그럼 무슨 원한 관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한 관계를 사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아, 원한 관계가 없네. 그나마 있는 사람은 알리바이가 존재하고. 용의자 특정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목격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봐요. 범행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우했을 당시에 어떤 격한 감정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 촉발됐다고 보는 게 좋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을 범행 도구로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뭔가를 들고 공격하기 위해 따라왔던 걸로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타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뒤에서 때린 건지 앞에서 때린 건지도 알 수 있거든요. 나오나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의 머리를 옆에서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은 뒤에서 때린 거면요, 이렇게 파여야겠죠. 각도가 그렇게 나오잖아. 앞에서 때렸으면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그 각도가 있을 텐데 뒤에서 때린 거가 되는 거잖아. 권희룡 프로파일러의 말대로면은.
범인은 길가에 쌓여있던 대추나무 더미에서 범행 도구를 가져왔다. 아마도 그 주변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살기를 느낀 범인이 그 주위를 둘러보던 중 근처에 있던 대추나무 몽둥이를 발견하고 챙겨 들었을 거란 얘기. 좀 술집에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 기름 빼돌림 문제 얘기가 나온 거야. 홍준이가 그 얘기하려고 이제 부른 거고, 기무부대는 이제 뭐 감찰하는 데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서 써서 올리냐 마냐 이거에 또 결정될 거고, 그래서 불러다가 좋게 좀 끝내자, 잘 좀 얘기해줘라, 그런 얘기 하는데 염상사가 싫다 그랬어. 그러면서 염상사가 먼저 대화 거부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일어나는 김에 계산하고 나가는 거야, 혼자. 이 사람 성격상 그것도 미안하니까 이 와중에 계산은 그래서 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니까 셋이서 앉아있다가 범인이 내 나갔다 올게, 혼자 뒤쫓아가서 그래서 나무 짚고 때리지 않았을까.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두껍다. 그러니까 좀 급했네, 때리는 새끼도. 이런 사이즈를 뭐 집어들고 뭐 계산하기도 전에 급하니까 바로 쫓아갔네, 이거 집어들고. 잘린 대추나무 더미가 있던 장소에서 염상사가 피살된 위치까지는 대략 500m.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8분 거리래요. 이런 식으로 갔던 건가 본데요. 그럼 대추나무보다는 좀 더 뒤에 술집이 있었겠죠? 염상사가 먼저 이렇게 가고 한 이쯤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쫓아가다가 여기쯤 가면은 사람이 없겠다, 죽일 수도 있겠다, 목격자 안 남고, 주변에 흉기를 막 이렇게 찾는데 대추나무 더미가 보였어. 들고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 대추나무 더미의 위치가 어떤 힌트래요. 이 경우에는 누군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 범죄지. 불특정한 어떤 대상에게 일어난 범죄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최종 목격된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야만 범행이 가능한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물건을 즉흥적으로 준비했고요. 염상사가 평상시에 이동하는 집과 거리 동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범행 도구 찾느라 시간을 좀 썼을 거다. 아마도 그 사이 제법 멀어져 사건 현장까지 왔을 염상사를 범인은 뒤쫓아와서 공격한 것 같다. 만약에 부대 사람이 아니라 혼자 나왔다가 집에 가던 도중 누군가랑 시비가 붙었다면은, 그래서 싸우고 여기까지 와서 살해된 걸로 보면은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거다. 염상사의 시신을 발견한 이는 현리 중심가에서 식당하는 26 김씨. 추운 날씨였고요.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굳은 상태였다. 시신을 발견한 김씨가 피살 지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흔적을 목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만났어요, 이 사람. 염순덕 상사 첫 발견자. 얘기하니까 뭔가 떠올랐대. 다리 건너기 전에 사람 2명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서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가는 거를 저희 엄마가 봤어요. 어머니가 쟤네 저 앞에서 왜 둘이 서서 저쪽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쪽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 사고 현장 쪽이요. 염상사의 시신을 발견하기 직전 신하교 초입에서 봤다는 두 남자. 그들은 현장 쪽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30대쯤. 지나가면서 차를 한 대 본 것 같아요. 무슨 차인가요? RV 차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차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갤로퍼 뭐 그런 차로 기억을 해요, 제가. 염상사 시신에서 한 70m 떨어진 거리인데 전조등을 켜고 있었다. 여기 차가 이쪽을 보고 있던 것 같고 그렇게 기억을 해요. 차 머리가 도로 쪽을 보고 있고요. 예, 도로 쪽이고 우리가 돌아섰을 때 여기서 불빛을 보고 간 거예요, 이 차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들이 관계자인가? 사건에?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의심되는 사람들이 뭐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제일 확실한 사람은 어쨌든 까져있는 홍준이 아닙니까? 그 외에 원한을 품을 사람이 더 있었을까요? 이 살해 동기가 될 정도의 원한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감정적으로 충분히 드러내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대충 압니다. 누구랑 사이가 안 좋다. 근데 안 나왔잖아, 홍준이 외에. 살해 동기의 원한은 진짜 강한 거예요.
면식범에 의해 살해된 거는 맞다고 하네. 범인은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가 염상사의 집임을 알고 있는 인물이다. 군인 아파트로 가는 길에는 당시 가로등이나 건물이 거의 없다. 하나 건물이 있는 데가 바로 차가 서 있던 장소의 양조장. 염상사가 집으로 가는 길이 외지고 어둡다는 걸 범인이 알고 있는 걸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군인일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홍준이가 유력하죠. 염상사의 죽음을 빨리 안 사람은 주임원사.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요. 본부 포대 행정보고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형사들하고 같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염순덕 상사 같다. 그런데 자기는 무서워서 확인을 못하니까 나와서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의료 쪽이래요, 업무가. 근데 이런 사람이 보기에도 상태가 처참하대. 주임원사면 짬도 진짜 오래된 사람인데 거의 뭐 부대 최고 어른급 나이인데. 그때 초창기에는 헌병 수사관들은 뺑소니 같다. 백밀러에 눈 주변을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쪼개진 것 같다. 아, 그러냐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인이 국군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자는 헌병의 주장이 있었어요. 여단장의 권한을 받은 주임원사가 결정을 하려던 순간 그 와중에 가평경찰서 수사계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통사고보다 자기들은 거의 타살에 의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신을 군 병원으로 데려가면은 자기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이거 진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거 진짜 헌병 말대로 부대에서 처리하는 걸로 넘어갔으면은 지금 해결이 안 됐지만 그나마 알려진 정보들이 있잖아. 그게 없을 뻔했어, 그것조차도. 그럼 이거는 아예 살인사건으로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니까. 부대로 넘어가면은 시신이 부검도 안 된다. 헌병과 경찰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 권한을 가진 이분이 결정이 쉽지 않았는데 고민 끝에 경찰의 직감을 좀, 수사계장이니까 이분도 짬이 있을 거 아니냐, 노련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임원사가 수사계장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의무대 업무를 좀 해가지고 군인들 시신 뭐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자기 경험상에도 좀 이상한 게 있었던 거지. 그때 당시에 왜 교통사고로 봤는지는 아마 국도변이고 사망한 장소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법의학적으로 몸의 상처는 머리와 얼굴 빼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교통사고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헌병대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귀찮잖아. 이게 살인사건 돼버리면. 그게 아닐까요? 헌병대도 수사 경험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아님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문제가 있어. 군대에 있는 사람이죠, 용의자가. 두 가지겠네요. 일 커지는 거 싫어서 대충 덮으려고 교통사고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게 살인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쪽에. 그 사람의 입김이 작용한 거겠죠. 사건 18일 뒤 국과수는 타살이라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했고 경찰은 이를 군과 공유했습니다. 경찰이 부대에다가 정보를 공유해 준 겁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 근데 당시 군의 수사 자료를 보면은 부검 결과가 전달된 뒤로도 염순덕 상사의 죽음을 뺑소니 사고로 표기한 걸 확인할 수 있었대요. 경찰에서 살인사건일 수 있다고 권한 받아서 조사해서 그 내용을 보내줬는데 부대는 왜 이걸 자꾸 뺑소니 사고라고 적어놓냐고. 살해 도구까지 발견된 확실한 사건인데 부대에서는 변사 또는 사망으로만 표기하고 있어요. 군과 공조수사했던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너무 다릅니다. 이철희 의원이네요, 이분. 국회에 국방위원회 간사하고 있구나. 군 관련 쪽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은 썰전 나오지 않았었나? 초기 프레임이 짜여지는 거잖아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라는 프레임이 짜여져 있고 헌병대가 대충 덮어버리면, 수사기관이 덮어버리면
다른 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살인사건을 변사사건이라고 고집한 데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 먼저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장남이자 동생을 살뜰히 챙기던 형. 이분이 이제 피해자 동생입니다. 나라에서 못해주는 걸 SBS가 해줘 너무 고맙습니다. 좀 닮은 것 같긴 하네 진짜. 나라에서 못했다고요? 진짜 못했어요. 형 시신 있는데 쫓아가니까 현리에 무슨 병원 갔거든요. 형님을 발로 차고 돌아가신 분을 발로 차서 거만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 도라이 새끼들이야? 형님 시신이잖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데 병원에서 군인 새끼들이 발로 차더라고요. 뭐하는 새끼들이야? 거만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일단 예의도 아니지만 증거가 훼손되잖아요. 이따위로 다루면은. 나중에는 경찰이 와서 아니다.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다. 둔기로 맞은 거다. 경찰 아저씨가 얘기해줬거든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와서 경찰 아저씨를 와가지고 누구 옷에 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군부대 쪽에서는 아예 그런 게 없었어요. 형이 군대에서 14년을 일했는데 군대는 보답을 똑같이 했다. 합동수사가 말이 합동수사지 그건 수사가 아니에요. 지들 마음대로 해요. 헌병대가. 지들 뜻대로 했다고요. 경찰한테 작은 거 하나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은 경찰의 말을 더 신뢰하는 쪽이고 그 중에 특히 수사에 최선을 다했던 초임 형사 한 명이 있대요. 그 사람이 홍준이가 범인이라고 얘기했나봐. 그렇게까지 의심되고 심증은 있는데 경험상 확실한데 물증 하나가 없다. 알리바이도 있고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형사 3년 차였구나. 이 사람이야? 아까 잠깐 나왔었죠. 항상 머릿속에 저희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군인들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헌병대에 의존해서 수사했거든요. 아, 이런 입장이 있네요. 경찰은 어쨌든 확실한 뭔가가 없으면은 영장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함부로 뭘 압수수색을 하고 막 사유지 들어가고 못하잖아. 근데 헌병대는 같은 군 소속이니까 가능해,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초기에 현장이나 뭐 시신 관련해서는 경찰이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수사에서. 근데 거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경찰은 증거가 막히면 수사도 못하잖아. 증거를 찾는 연속인데. 증거를 못 찾고 있고 수사가 막혔을 때 헌병대들이 찾은 게 있겠죠, 뒤늦게. 이때는 헌병 타임이잖아. 헌병대들이 찾은 거는 경찰에게 준 적이 없어. 경찰은 군대에다가 줬는데. 수사권이 문제다. 만약에 부대 내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일어난 거면 경찰이 부대에서 수사 못 하잖아요. 헌병은 할 수 있지만. 근데 헌병이 경찰에다가 주겠냐고. 저희가 직접 단독으로 수사했으면 더 빨리 검거했을 거예요. 이게 같이 합동 수사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하고 염상사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 1살 많을 거예요.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플릭스에서 오싹오싹 시간에 꼬꼬무 리뷰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표창원 아저씨 나오는데 이 문제의 홍준이와 인터뷰합니다. 거기서.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입수한 군 수사 자료에 따르면은 군은 사건 발생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염상사를 살해한 범인은 군 내부에 없다고 단정 지은 듯 보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경희가 의심했던 홍준이를 비롯해 마지막으로 술자리로 함께한 기무부대원들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다는데요. 당구장 주인이 확인을 해줬네. 와, 이게 어떤 알리바이의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중에 범인이 있다면? 자,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정통 수사기법은 아니죠. 원래 알리바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 부재의 증명인데요. 요즘 같으면 CCTV를 꼭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옛날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물적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당구장 주인이 해준 알리바이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가? 가장 중요한 건요, 4명의 행적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희망당구장 업주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이나 진술조서나 진술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가졌죠. 경찰도 안 했나? 가장 의심되는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대줬는데. 수소문 끝에 김보현 형사는 당구장 주인 만났고요. 놀라운 얘기 듣습니다. 당시 시간이 늦어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2명이 와서 당구를 친 건 분명해요. 3명이 아니야? 당시에 4명이 당구 쳤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대요. 4명이 들어와서 2명은 나갔다. 나간 2명이 누구라고 하던가요? 특정은 못하죠. 누가 나가고 누가 당구를 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손님에 불과하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2명은 나갔다는 진술을 저희가 분명히 청취를 했어요. 범행 시간에 당구 쳤으니 범인이 아니다. 거짓으로 밝혀진 이 알리바이가 사실처럼 여겨진 데에는 유일한 민간인이었던 이 사장의 역할이 컸다. 그는 군납을 하는 자영업자. 아까 잠깐 나왔어요. 자, 이 사장을 다시 수사해 봅니다. 이 사장이라고 해서 어떤 재단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시성을 가진 사업하는 아저씨예요. 군납업체 대표. 기무사 이중사는 언제 나가는지 기억이 없고요. 수송관 홍준이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끝에 비상계단 같은 쪽으로 나가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 마중사하고 저하고 둘이 당구 친 걸로 기억합니다. 홍준이랑 기무부대원 중에 이제 이중사라는 새끼가 당구장에 없었어요. 알리바이가 구라였습니다. 대체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마중사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부탁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탁했나요? 무슨 내용을? 넷이서 당구 친 걸로 해달라, 그거죠. 그 부탁이었어요. 이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요, 수사할 때 참고인이잖아. 당장은 용의자고 그러면 경찰이 데려가죠. 근데 참고인이니까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 사장님이세요? 예, 혹시 그 최근에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 아시잖아요. 사망하기 전에 술 같이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조사하느라 좀 참고인으로 와서 아시는 거 말씀 좀 해주시려고 제가 좀 출석 요구하고 싶은데요.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일정 조율 잡는 거야. 경찰서 언제 갈지. 그거를 이제 동시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야, 가서 나 얘기는 이건 이렇게 해줘라. 난 너가 이렇게 해줄게. 그걸 맞출 기회가 생기는 거야, 이게. 수사할 약속을 따로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씨발,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어저께 같이 술 마시고 헤어진 사람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왔겠냐고요. 당연히 믿었어요. 염상사랑 술자리 끝내고 일행들이 다 당구장으로 갔는데 포병여단 수송관인 홍준이와 기무부대원 이중사는 곧장 다시 나갔습니다. 염상사는 당구장에 안 간 거죠. 당구장만 들어가서 얼굴 찍고 바로 나가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평소 친하게 지내는 마중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짓 알리바이 대준 거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당구장 주인에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민간인인 이 사장의 말만 듣고 이중사와 홍준이를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범행 시간 당구장에 없던 두 사람이 살인 용의자로 부각이 됐어요. 이제 다시.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염상사의 시신을 발견한 김씨의 기억이죠. 그는 시신을 발견하기 전 사건 현장 너머에 서 있던 남자 2명 봤다고 했잖아요. 담배 피면서 있었다고 했잖아. 엄마랑도 같이 보면서 얘기했고. 군인들 머리 있잖아요. 상고머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머리였어요. 인상착의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났는데요. 놀래가지고. 이거 홍준이 이중사일 가능성 개 높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의문이 있습니다. 홍준이는 기름 유출 문제로 염상사랑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 기무부대원 이중사는 뭐냐고 대체. 범인이라면 이 사람이 여기 왜 끼냐고요. 이런 의문은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주점 여종업원의 진술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룸에서요, 손님들하고 술 마시다가 이중사가 그 염순덕 그 아저씨한테 밖에 나가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랬어요. 염순덕이랑 그 이중사가 홀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 15분 동안 하더라고. 지난 2016년 재수사 당시 경찰청에서 사건 분석을 주도한 권희룡 푸파, 그 15분에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조우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동안에 가져왔던 감정들이 촉발 요인이 돼서 분노가 폭발한 이런 형태의 범죄로 보는 게 당시 우리 분석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중사와 대화한 뒤 염상사가 좀 화를 누그러뜨리려는 듯이 맥주를 막 연달아 마셨대요. 15분간 다툼 뒤 잠시 주점을 떠났던 이중사는 같은 기무부대원인 마중사랑 되돌아왔다. 알리바이가 깨진 뒤 지난해 경찰은 기무부대원 이중사 불러서 사건 현장 조사했는데 그날 밤 실제 이동한 동선을 그에게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중사 태도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길이 저기 대로변으로 걸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씨를 상대로 현장 돌아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본인이 조사 거부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변호사는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해도 군 검찰에서 내가 조사를 받겠다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 집에 가. 일단 홍준이는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저희의 출석 요구나 이런 부분에 순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중사 같은 경우는 현역 군인이고 기무사령부, 국방부 예하 기무사령부 소속원이다 보니까 출석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어요. 2015년에 전역했구나. 이중사보다는 협조적이야 홍준이가. 그렇다고 거짓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당구장에 4명이 같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새끼 봐라. 알리바이가 깨진 것만으로 과연 이들을 염상사 살해범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재수사를 담당한 김보현 형사가 뭔가를 내놓습니다. 담배꽁초. 사건 현장 최초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사체 머리맡에 있던 디스플러스 담배꽁초 2점을 발견했고요. 이것을 수거하죠. 수거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서 이 담배꽁초 2점에서 불상의 남성 유전자 2개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중사랑 홍준이가 빨았던 거야. 그 다리 앞에서 이 새끼들이었어. 그 야리 까던 게. 그러면 이거 진짜 다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가능성으로 치면 아직 그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다 한들 그 대추나무 방망이 들고 때렸다고 할 수 있냐? 그거는 말을 못 하잖아. 그렇다고 해도. 그죠?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가까이 다가가기만 할 뿐이에요. 이중사랑 홍준이는 주거지나 근무지가 범행 현장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그 사건 현장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유력 용의자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17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의문인데요. 이 사건을 수사 재개한 원인이기도 하죠. 담배꽁초가 중요하대. 현장에 있던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추나무 몽둥이에서도 DNA나 피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범인 게 없습니다. 담배꽁초가 유일한 진짜 증거예요. 가족은 이 담배꽁초가 있다는 사실을 2016년에 알았습니다. 현장에 담배꽁초가 있다는 걸 누구한테 처음 들었나요? 제조사 때 경찰이요. 담배꽁초 나왔고 DNA 검사지도 있대요.
2001년에 수사한 경찰이랑 군인한테는 전혀 들은 적이 없대. 경찰도 뭐 어느 순간 손 뗐겠죠. 군이 협조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피해자 유가족 만날 이유도 사라지는 거고 뭐.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줬다기보단 안 하게 됐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쪽인 것 같아. 억울했어요. 사실은 그때도 군을 믿지 못했거든요. 염순덕 상사가 소속돼 있던 맹호부대 포병여단 거기 주임원사로 군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맹길 씨는 그럼 어떨까요? 좋을떠할 뻔했죠. 제가 작년에 그 얘기 딱 듣고 제일 소름 끼쳤던 거는 그 홍준이야. 그 사람 전출 갈 때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지냈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말이야. 한동안은 야 염순덕 상사를 죽인 새끼가 이거 어떤 새끼지? 그 새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가족이 불쌍하잖아. 수없이 같이 홍준이랑 얘기하고 술 마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그냥 얘기는 안 꺼내지만 어느 정도는 홍준이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홍준이는 정년 안 채우고 갑자기 전역하고 고향 갔다는데요. 만나러 가봅니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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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홍준이죠? 예. 저희 SBS인데요. 혹시 뭐 밥 먹고 있어요? 냄새가 좋은데요? 나 할 말 없는데. 멀리서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좀 궁금한 것도 있어가지고요. 일단 뭐 밥 드시고 나오세요. 천천히 담배 한 대 하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진술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쓴 진술서 그 내용이 저는 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블랙아웃이 왔다고 기억 안 난다고 그 상황이. 제가 술 마시면 그런 편입니다. 술 마시고 차를 놓고 오고도 차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당구 친 거는 유일하게 기억이 나. 이벌 거. 당구 친 건 어떻게 기억나냐고. 자기한테 가장 핵심적인 기억이잖아 이게. 유리해지는. 근데 그게 또 심지어 구라였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DNA가 나온 담배꽁초가 왜 사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그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는데 DNA가 나왔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 거예요. DNA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이라면은 기억이 없어도 담배꽁초가 그 자리에 떨어져 있다면은 정상인은 어떻게 말해요? 제가 기억은 없지만 그 자리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그게 제 DNA라면 제가 기억은 없을지언정 그 자리에 있던 건 사실이네요. 까지가 정상인의 반응이야 최소한. 근데 이 새끼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뭐야 이 새끼 나르야 뭐야. 전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이지랄하고 있네. 그리고 난 담배를 이렇게 피거든요. 살짝 이렇게 물어서 펴요. 어쩌라고. 저는 꽁초까지 펴요. 근데 그 사진을 봤거든요. 장초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담배를 그럼 그거 뭐 누가 가져다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다. 17년 전 그날의 진실을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진술서 그대로입니다. 저는. 억울하죠? 내가 억울해. 응? 그게 다예요. 저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염순덕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1년에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왜 뭐 한 10년도 더 넘어가지고 유족에게 알려진 걸까요? 수사를 그때 전담했던 이경유에게 물어봅니다. 담배꽁초 DNA가 일치한다고 했을 때 군에는 보고했어요? 저희가 합동수사팀에 자주 나올 때니까 바로 줬을 겁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이거 뭐 저희가 유가족에게도 통보할게요. 해놓고 안 했나 보다 씨벌.
이경희는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웠다.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는 전적으로 군의 몫이 됐다. 피해자 용의자가 다 군인이니까. 군에서는 수사본부 구성했고 상급 부대인 7군단에서 파견된 헌병들과 맹호부대 헌병대가 함께 염상사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의 결정적 증거일 수 있는 담배꽁초 DNA 결과를 받았다는 군. 17년 전 해결됐을지도 모를 사건이 미제로 남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걸까? 자, 그 당시에 군 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봅니다. 전역했대요, 이미. 구중령.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군 내부 문서를 입수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사건 발생하고 DNA가 나올 때여서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중령님, 야! 중령게이야! 문 닫았어. 싸가지 존나 없어. 자, 그러면 다음. 수사본부의 실질적 책임자, 사단 헌병대장이 아니라 상급 부대인 7군단 헌병대에서 파견을 나온 박소령이 있습니다. 요 양반이랑 통화해보죠. 아유, 그게 저도 군을 떠나온 지가 벌써 꽤 돼가지고 사회생활한 지가 오래됐고 제가 이 세부적인 기억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기억력이 없습니다. 예? 밖에 나와서 제가 먹고 살다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중사의 DNA와 일치했다는 게 헌병대에도 보고가 됐는데 흘려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못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만난 수사관 기억하는 게 있을까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DNA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본부가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수사에 참여했는데 10년이 지나서 똑같이 수사에 참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사람이 그게 수사관이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수사관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와, 군대에서 담배꽁초 얘기 다 알아. 근데 왜 수사가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당구장에 있다고 하고 DNA는 현장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말을 믿어요? DNA를 믿어요? 아니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했죠.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건 수사본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나 이제 더 할 얘기 없으니까 나 이게 무뼈 닭발이나 하나 시켜줘요. 사건 발생 2달여 뒤 처음 DNA 결과가 전달됐고 이 시기는 7군단에서 온 헌병들의 철수를 논하던 그때였다. 기무부대원 이중사의 DNA랑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된 수사진들은 이중사를 수사하는 대신 토론을 했다. 느닷없이 말이야 거의 한 달 정도 지난 무렵인데 범행 현장에서 담배꽁초 2개를 주었다고 경찰이 주장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술 마셨던 용의자들에 대해 모발을 뽑아달라고 하니까 수사본부장이 버럭 화를 냅디다. 아이 뭔 소리냐. 범행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뭔 얘기냐 이거 알아봐라. 와, 108일째에 작성된 중간보고서인데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담배꽁초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수거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신뢰할 수가 없대요. 아이 경찰이 줬다고 씨발.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경찰이 줬잖아. 그러면서 이중사에 이어 홍준이 DNA까지 일치한 뒤에는 일종의 추정을 곁들임. 약간 최강록체를 말하는 건가? 이거 그 아래서 드립 친 거 아닙니까? 아마도 염상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주점에서 경찰이 담배꽁초를 수거한 것 같다. 당시 주점에서는 물에 적신 냅킨을 재떨이에 깔았습니다. 그렇다면 수거한 담배꽁초가 젖어야 되는데 경찰이 수거한 거는 젖어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증거물 수거할 때는 대부분 형사들이 다 있을 때 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거고 핀셋으로 하는 게 있을 거고 자기가 사진 찍으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 발견한 증거야. 그 발견의 공신력을 높이는 거죠. 여러 명이 확인했다. 내가 임의로 어디서 몰래 가져온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있을 때 한다는 것 같아. 그리고 서로 판단하거든요. 담배꽁초가 오래된 것 같다. 이건 최근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왔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그때 충분히 상의가 됐던 거예요. 그럼 이 증거는 꽤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군은 왜 의심해? 왜? 왜 경찰에 재요청도 안 해? 다시 줘라. 이게 뭐야? 이렇게 왜 안 하냐고.
현장에서 그 담배꽁초 이중사랑 뭐 그 홍준이 거라는 거 나왔는데도 군대에서는 염상사 사망이 일반 사망이에요. 순직 처리 안 해주네. 보상해야 돼서 그런가? 군인 묘지에 들어갔네요. 군은 그냥 뭐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고, 군대가 그게 문제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귀찮은 일 안 만들려고. 염상사가 소속돼 있던 포병여단의 여단장과의 만남이 기록돼 있습니다. 여단장은 장례를 서둘러 치르면 현충원 안장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네요. 빨리 장례를 치러라 라는 말이 시신 빨리 묻어라 뭐 이런 거 아니냐? 태우든지 묻든지? 증거 없앤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빨리 하라는 게 이게. 빨리 치러야 공상심사가 있는데 현충원에 들어가냐 마냐? 빨리 해야 거기다가도 얘기를 잘해주지 않겠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협박까지 나왔다. 빨리 끝내자. 당시 맹호부대 포병여단의 여단장인데 삼성장군이고요. 국방부 차관까지 지냈습니다. 황인무. 이 사람이 장례를 좀 서둘렀대요. 들어봐야지. 염순덕 상사라고 아시나요? 알죠. 아세요? 예. 얼굴 공개하는구나. 이미 알려진 사람이니까. 염순덕 상사는 제가 지휘관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사고가 일어났지만 부대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했고, 지휘관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어떤 이 팔방미인 그런 성격을 가진 육군 상사였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때가 되면 떠오르고 그럽니다. 현충원 안장을 조건으로 장례를 서두르게 한 건 오해래요. 이건 여단장의 권한이 아니니까. 수사 결과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급 부대에서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일반 사망이냐 순직이냐 전사냐 이런 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 부대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해준다 그랬다며. 뭐 이거겠지. 자기가 결정할 권한 없지만 가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해준다고 얘기했다며. 근데 이제 와서 뭐 선 그으면 좀 그렇지 않나? 뭐 말로는 뭐 그래.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뭐 조사 제대로 하고 범인 빨리 잡아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었다. 하지만 입수한 군 내부 자료를 보면은 당시 여단장이던 황 전 차관의 의견은 앞에서 들은 얘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맹호부대 사단장이던 박경서 소장도 사건 발생 2달도 안 된 시점에서 지연되는 수사에 우려를 나타내고 경찰이 감정 의뢰한 담배꽁초 유전자의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사건 발생 1달도 안 된 때 맹호부대 상급부대인 7군단 군단장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드러냈다. 난 이 군인들은 존나 웃긴 게 자기가 범인이 아니잖아. 우리 부대 어딘가에서 무슨 사건 났다는데 그거 좀 제대로 좀 해봐요. 가 정상이지. 뭐 그래? 우리 부대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된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좀 정리하지? 이런 생각을 하나 보통? 군인들이 유독 이래. 범인 체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나 안정적 부대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 아니 군단급인데 부대 규모가 존나 커요. 대학교처럼. 거기서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사건 수사 지시하는 게 부대 운영에 무슨 지장이 있냐고. 이렇게 엄살 쳐떨어서 어떻게 군인 하는 거야. 수사를 접으란 얘기죠. 그만해라 이거잖아요. 부담되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화시키지 마라. 이러면 빨리 끝나라는 거잖아요. 대단히 부적절한 짓이죠. 잘못됐어요. 왜 수사 종결을 재촉했던 걸까요? 김장수라는 양반도 나옵니다. 장수씨. 네? 이 장수씨는요. 육군 참모총장하고 국방부 장관 거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우리가 익히
않은 인물입니다. 왜 그랬어? 소극적인 수사를 했고 빠르게 종결시켰고 서두른 건 또 있어요? 군에서 계속 나가라 그랬어요. 관사에서. 아, 그 군인 아파트? 아이들 아빠가 12월에 돌아가시고 1월 말쯤에 거의 조사가 종결돼가지고 미제로 남는다, 못 잡겠다고 해서 다른 사건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군에서는 언제 나갈 거냐,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왔죠. 뭐 절차상 맞는 거긴 한데 한겨울에 내쫓겨진 거야? 애 둘 데리고?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달 정도 만에 일어난 일인데 못 잡는다, 나가라. 군인 아파트에서 이분이 34살 땐가 32살 땐데 애 둘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 나올 거 아니야. 다른 데를 가려고 차 타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남편 죽은 자리를 지나가야 돼요. 군대에서 뭐 데려다 주는 거 레토나 태워주는 것도 아닐 거고. 에휴. 왜 이렇게 빨리 종결했을까? 기무부대랑 관련된 사안이라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통상의 사건이라면 이렇게 묻힐 일이 아닌데 헌병은 지휘관 눈치를 봤을 텐데 지휘관이 그런 지시를 한 거잖아요. 적당히 해라 이런 사인을 준 거고 이 지휘관은 기무부대 눈치를 본 거죠. 먹이 사슬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무대의 의사가 관철이 된 거죠. 헌병까지. 그러다 보니까 엎어진 겁니다. 제가 상식적인 눈으로 봐도 저게 왜 덮이지? 다 나와 있잖아요. 제보자,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됩니다. (17년) 전에 염상사의 죽음이 왜 미제가 됐냐 하면 그 제보자가 또 나타난 거야? 유족을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대요. 그때 그 사람 아니야? 하지만 이번 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나왔고 이게 한 번 더 방송이 나왔거든요. 2주 연속 방송이 된 건데 아마 제보자가 이제 다음 편에서 나오겠죠. 그 아래서도 이제 다음 주 방송 시청률을 보장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어그로 끌어가지고 종료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봐야겠네. 17년간 봉인된 죽음, 육군 상사 염순덕 피살 사건을 봤고요. 참 진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 젖같습니다. 진짜로. 진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잡겠다라고 티를 내도 방법이 없어요. 너무 기관이 폐쇄적이니까. 그렇다니까 진짜. 개 짜증나. 이게 뭐노 진짜. 아휴 씨발 거. 열받아 죽겠네. 근데 좀 뭔가 이 그 아래 취재가 통쾌한 맛은 좀 그나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 다음 주 방송에서 좀 이게 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